아, 참, 엄마. 그 얘기 또 해? 지겹지도 않아. 아, 진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 얘기해. 엄마는 왜 항상 그런 식이야? 좀 변하면 안 돼. 여러분, 이 말들 한 번쯤 아니 수십 번, 아니 어쩌면 어제도 들으셨을 겁니다. 듣고 나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죠.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 보고 조심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나 싶어서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 겁니다. 내 배 아파 낳고 전 물려 키운 자식들인데 요즘은 마치 남보다도 못한 사이 같아요. 예전엔 내 말 한마디면 껌뻑 죽던 아이들이었는데 내가 뭘 좀 도와주려 하면 간섭, 걱정 한마디에도 잔소리, 딱지가 붙어서 돌아옵니다. 손주 생일날 밤새 끓인 미역국을 들고 갔더니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애도 다 컸고, 이제는 엄마가 너무 과하세요. 문전박대. 그날 전 뜨거운 미역국 냄비를 그대로 안고 집에 돌아와 식탁에 올려두고 한참을 혼자 울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과하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그냥 사랑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젠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71세 김혜자입니다. 오늘 저는 71년을 살아온 어미로서 피멍든 가슴 부여잡고 깨달은 자식들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 10가지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마음 아파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 말보다 귀를 먼저 여세요. 예전에는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말을 끊기 바빴습니다. 내가 겪은 세상, 내가 배운 교훈을 자식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내 경험을 꺼내놓기 바빴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묻더군요. 엄마는 내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혀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말을 줄이고 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예전 같으면 그러게 내가 그 직장은 반대했잖아 했겠지만 그날은 말없이 들어줬습니다.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속상했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랬더니 딸아이가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더군요. 엄마, 오늘은 이상하게 말이 잘 들어오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진짜 속마음,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들려오거든요. 자식이 원하는 건 해답이 아니라 아, 엄마가 내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작은 공감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말로 이기려 하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힌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깨달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무슨 일이든 제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보다 세상 오래 살았어. 그건 이렇게 해야지. 엄마 말 들어. 그래야 후회 안 해.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사랑의 말이 아니라 지시의 말로 들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차를 바꾸겠다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그건 유지비 많이 들어. 중고 사는 게 나아 같은 말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 차가 좋아 보였어? 언제부터 그 생각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을 말하더군요. 어릴 적 타고 다니던 차가 그 브랜드였는데 그때 가족끼리 여행 다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브랜드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 마음 속에 아직도 가족과의 추억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부모는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그건 내가 어떻게 느꼈어? 이런 질문은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자식은 엄마가 날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느끼죠. 요즘 자식들은 답보다 존중을 원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 도와달라는 말은 기다려주세요. 예전에는 자식이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딸이 애 키운다 하면 반찬 싸 들고 갔고, 아들이 감기 걸렸단 말에 한밤중에 감기약을 들고 간 적도 있었죠. 심지어 자식이 뭐 좀 고민하고 있다 하면 제가 대신 전화해 해결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고 엄마 노릇 잘하는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절 피하더군요. 엄마는 꼭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일을 버려. 엄마가 자꾸 끼어드니까 오히려 복잡해져. 이런 말까지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도와주는 것도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도움은 요청받았을 때 주는 게 진짜 도움이더군요. 기다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손주 봐달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기다렸어요. 도움 필요하면 말해 한마디만 남기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칠 뒤에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 토요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날 손주 보면서 마음껏 웃고 딸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와주시니까 더 감사해요. 무조건 해주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신뢰를 만든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준비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깨달음, 부모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사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뭘 잘못했길래 사과를 해. 내가 다 해줬고 희생했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에 박혀 있었죠. 그런데 제 마음을 정말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아들과 말다툼을 했어요. 제가 좀 거칠게 말했거든요. 넌 도대체 언제 철이 들래? 그 한마디에 아들이 얼굴이 굳어졌고 대답도 안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죠.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보낸 문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화를 내고 상처 줬지.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30분쯤 지났을까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걸요. 자식에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하고 진심 어린 순간이기도 하다는 걸요. 우린 부모니까 자식보다 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과는 자존심이 아니라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 번쯤 용기 내어 그땐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너한테 그런 말 했던 거. 지금도 마음에 남아. 그땐 엄마가 미안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 한 줄이 자식 마음 속에 있는 서운함의 벽을 허물어 줍니다.
5번째 깨달음, 사랑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손주 사진도 찍고 영상통화도 하고 자식들과 문자로 소소한 안부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사랑을 기억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고 잊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문자 한 줄. 밥은 먹었니? 오늘 하루 수고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을 글로 남기면 자식도 다시 꺼내볼 수 있고 힘들 때 큰 힘이 된다고 하더군요.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가끔 문자를 보내면 자식들은 엄마가 날 생각하고 있구나 느낍니다. 또 가족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거나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추억의 기반이 되죠. 가끔은 제가 쓴 손편지를 자식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손편지는 오래된 친구 같아요. 디지털보다 더 따뜻하고 감정을 더 담을 수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기록. 그게 요즘 시대에 평생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할머니의 비밀 대화법입니다. 6번째 깨달음, 서운함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산다. 이 말,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서운하고 아픈 날들이 있었죠. 예전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사귀고 참았어요. 가족인데 참고 견뎌야 한다. 내가 참으면 다 풀리겠지. 그렇게 믿으며 나 혼자 마음 아파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숨겨둔 서운함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 불쑥 터져 나와 더 큰 벽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면 솔직히 말하려 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 마음이 많이 아팠다. 내가 잘 몰라서 미안하지만 그 일이 참 힘들었단다. 그런 말을 꺼내면 오히려 자식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니까요. 솔직한 감정 표현이야말로 서로를 더 가까이 있는 달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물론 표현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하는 진심을 담아야 하죠. 서운함도 숨기지 말고 마음을 열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평생 자식과 마음을 이어가는 진짜 비결입니다. 7번째 깨달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예전엔 칭찬하는 게 부끄럽고 쑥스러워 가족끼리도 잘 하지 못했죠. 잘했어, 대견하다. 그런 말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딸이 힘든 일을 이겨냈을 때, 아들이 새로운 길에 도전할 때, 손주가 작은 일을 해냈을 때, 그 순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말해줍니다. 참 잘했구나. 내가 정말 대견하다. 엄마는 내가 늘 자랑스러워. 그 말 한마디에 자식들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걸 봤습니다. 칭찬은 습관처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칭찬도 쌓이면 자식 마음속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요. 또 결과뿐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이나 성실한 태도, 좋은 마음씨도 꼭 칭찬해야 합니다. 그럼 자식들은 엄마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구나 느끼고 자연스레 내 편이 되어줍니다. 칭찬은 좋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을 잇는 따뜻한 달이랍니다.
8번째 깨달음.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을 이야기하세요. 예전에는 자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지나간 일을 꺼낼 때가 많았습니다. 너 어릴 때도 그랬잖아. 내가 그때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말들이죠. 저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식들은 늘 과거 이야기에 지쳐했습니다. 그때마다 자식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아예 대화를 피하곤 했어요. 어느 날 손주가 실수로 컵을 깨뜨렸는데 딸아이가 괜찮아,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하며 아이를 안아주더군요. 예전 같으면 그러게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지 하고 잔소리했을 텐데 딸의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건 지나간 실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앞으로의 대화구나. 그 후로 저는 과거의 잘못이나 아쉬움을 들추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현재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니?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드니? 하고 현재의 감정을 물었죠. 그랬더니 자식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뿐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과거를 들추는 대신 오늘과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해 보세요. 9번째 깨달음. 잔소리 대신 응원 메시지를 보내세요.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잔소리가 입에 붙은 엄마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 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다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었지만 자식들은 그걸 간섭이나 잔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한숨부터 쉬는 자식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어떻게 하면 잔소리 대신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출근할 때면 오늘 하루도 힘내, 엄마가 응원할게 같은 문자를 보내거나 딸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는 내가 가진 능력이라면 잘 해낼 거야. 믿는다. 같은 말을 건넸죠. 신기하게도 잔소리가 줄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니 자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가끔은 엄마 문자 받고 힘이 났어. 엄마 응원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라는 답장이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믿고 존중하며 그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10번째 깨달음.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만드세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항상 가르치고 걱정하고 희생하는데 익숙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할 때도 늘 엄마라는 역할에 갇혀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소홀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식들과 함께 있어도 그저 편한 사이라기보다는 뭔가 격식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자식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꼭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주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아이처럼 웃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자식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며 깔깔대기도 했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먼저 재밌는 이야기를 꺼내고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함께 삶을 즐기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 속에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에게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식들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 10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말보다 귀를 먼저 여는 경청의 자세. 둘째,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는 질문의 힘. 셋째, 도와달라는 말은 기다려주는 인내의 사랑. 넷째, 부모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과의 용기. 다섯째, 사랑도 기록으로 남기는 기록의 지혜. 여섯째, 서운함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진솔한 소통. 일곱째,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인정의 격려. 여덟째,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을 이야기하는 현재 집중의 대화. 아홉째, 잔소리 대신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지지의 마음. 10번째,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공유의 시간. 이 10가지 대화법이 여러분의 자녀 관계의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생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우리 아이들과 더욱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